예, 코스피 코스닥 흐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방송에서 이 화면을 또 띄워놓는 이유가 최근에 계속 매수세와 매도세를 좀 확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쪽에다가 띄워놨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의 흐름은 여전히 이 흐름 그대로입니다. 사실 하루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는 있지만 뭐 여러분들한테는 매일매일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뀐 게 사실 없습니다. 이게 그냥 흐름 자체가 바뀐 적이 없어요. 요거 유튜브로 하나 올려놔야겠네요. 매번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착각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3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기술적 반등하죠. 그리고 다시 기술적 반등하고 다시 기술적 반등하고 폭락.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하고 기술적 반등하고 기술적 반등하고 폭락. 다시 기술적 반등하고 이번에 반등 줄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트렌드 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하락 트렌드 라인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면 쉽사리 바뀌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 같은 경우가 특히나 그런 현상을 보여요. 만약에 막 시총이 막 5조, 막 10조, 막 이 정도가 되는 종목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악의적인 의도로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막 주가를 흔든다고 한들 그게 조단인데 그게 움직이겠습니까? 그걸 움직이려면 수천억이 필요한데, 이런 구멍가게 같은 그런 세력, 그런 사람들이 주가를 움직일 수가 없는 노릇이죠. 실제로 그 종목을 좀 움직이려면 외인들의 큰 수급 혹은 기관의 큰 수급이 있어야지만 방향이 바뀌는 거고, 방향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그 얘기부터 오늘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좋겠네요. 보세요. 방향이 만약에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다고 이제 가정을 두면은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는 시도를 한다고 쳐봐요. 자, 이렇게. 근데 전에 이제 개인들이 물려있는 구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만약에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뭐 홍길동이라는 분이 뭐 여기서 샀다가 물렸어요. 그러면 주가가 더 내렸잖아요. 뭐 차트고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오로지 본전 오면 팔겠다고 그 계좌에서 손익률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근처만 오면은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는 시도를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딱 그 가격대를 주니까 여기서 얼른 냅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매도세가 나와요. 그렇게 매도세가 나오고 또 매도세가 나오고 매도세가 나오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이걸 못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몇 가지 가지도 못합니다. 사실 여기서 물린 사람, 여기서 물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빗변이 하나가 전체가 다 그냥 매물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가 다 매물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 요만큼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어제 물린 사람이 한 번 팔고 그제 물린 사람이 한 번 팔고 그제 물린 사람이 한 번 팔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또로록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려고 또 시도해봐야 또 또로록 이렇게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밀리는 겁니다. 이게 트렌드 라인이라고 부르는 추세선이라는 겁니다. 추세가 꺾였어요. 추세가 올라가요. 추세가 상승이에요. 추세가 하락이에요. 라는 말들은 자주 하지만 입버릇처럼 하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하락 추세예요. 상승 추세예요. 추세, 트렌드. 요새 트렌드. 요새 우리나라 트렌드는 뭡니까? 불매운동이잖아요. 그것처럼 딱 유행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 그리고 수영복 트렌드는 래시가드죠. 비키니는 물러갔습니다. 그것처럼 트렌드. 제가 그래서 수영장을 안 가는데 또 개인적인 취향이 나와버렸네. 어떤 트렌드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정해지면 다시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트렌드가 잘 안 바뀝니다. 이제 이런 게 바뀌려고 하더라도 기존의 트렌드가 이 흐름 자체를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반대로 봐도 동일해요. 이거를 반대로 보더라도요, 상승을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얘가 내리고 싶어도
이게 계속 살려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도요, 내가 매도하는 걸 딴 사람이 사가지고 낚아채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또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식 거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상향 패턴, 정배열을 거래해라 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더 어렵긴 합니다. 정배열과 역배열, 그치. 이게 자꾸 이제 얘기가 삼천포 빠졌다가, 뭐 구룡포 빠졌다가, 막 이렇게 점점 자꾸 빠지는데, 역배열과 정배열 두 개를 놓고 보면서 거래를 하실 때 사실 더 어려운 건 정배열이 더 어렵습니다. 예, 이거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배열이 어렵냐면요. 둘 다 똑같이 하나는 상승 트렌드일 거고요. 하나는 하락 트렌드일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 상태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자리, 반대로 여기가 상승 트렌드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자리, 이 자리가 둘 다 중요한 자리인데, 하락 트렌드에서 상승을 할 때는 빠르게 올라가진 않아요. 여기에서 뭐 저항대 한번 맞고 다시 시도하고 수급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 짓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정배열 상태에서 추세가 깨지면 급락, 하한가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뭐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상한가 이런 게 탁 터졌어요. 그러면 큰일 난 건가요? 만약에 내가 못 샀어요. 내가 만약에 뭐 정찰병을 샀는데 상한가가 맞았어요. 그러면 아이 정찰병밖에 상한가를 못 먹었네 이런 얘기를 할 거지만, 반대로 내가 주력을 지금 여기다가 주력 병력을 집어 넣어놨는데 하한가를 맞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터질 수 있는 확률과 상승권, 그러니까 고점에서 하한가가 터질 수 있는 것은 확률이 같은 확률인 겁니다. 왜 그걸 다르게 생각해요? 훨씬 더 어려운 거래예요. 정배열 꼭대기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 못 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다 쉬다 할 때 거기에서 찔끔찔끔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내리꽂힐 때는 그냥 사정없이 밑으로 내리꽂히기 때문에 그게 거래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튼 상승 트렌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라인이 2100이에요. 이게 요때는 조금 달랐거든요. 이때는 2200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요때는 2200이었어요. 2200만 넘어서 주면 올라가서 이 다음 흐름이 이랬으면 가장 좋았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요렇게 이제 고점이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이때 되게 희망으로 돌려주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2200선 넘어가지고 2220선 그래 거기까지 터치하는 건 좋아. 돌파 한 번에 가도 좋고, 만약에 돌파 못해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괜찮은데, 네가 이걸 깨면 안 돼라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라도 안 깨지고서 요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횡보세로 바뀌게 되고, 이 상태에서 2230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승 흐름으로 완전히 바뀌는 패턴이 됩니다. 여기를 이제 요렇게 그럼 변곡이 돼요. 변곡점을 두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상승 트렌드 바뀌게 되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트렌드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추세선은 요렇게 됐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깨지거든요. 2150선에서 이게 깨져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즉 이때 한번 희망의 루를 돌려주기는 했으나, 그래서 이때 요때 요거 돌파할 때 이거 하락 트렌드 라인 이제 끝났어, 이제 보지 말자, 이제 지우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 트레이드들 보는 관점이. 이거 이제 이게 깨졌으니까 이제 이거 그만 보자. 이제 지우자.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요게 다시 깨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이거 또 쓰는구나. 그러고 다시 그러는 거예요. 이거 혹시 딴 데서 보신 분 있나요? 이런 트렌드 라인? 이거 안 그려주고 시황 설명 안 해주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시황부터 보고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을 타야 되는데, 그 산에 어떤 나무는 썩었고, 어떤 나무는 병충해를 입었고, 어떤 나무는 지금 하나가 그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불을 붙였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숲에 그러니까 산 전체에 지금 불이 나 있는데, 자, 저 산에 지금 불이 났든지 말든지 일단 등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산을 타가지고 막 나무를 구경하고 이럴 시기가 아니라 뭐 산을 이럴 수는 있어요. 뭐 잠깐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밥 지어 먹을 수 있을 만한 땔감을 그냥 산에 불이 붙었어도 가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 몇 개만 좀 꺾어가지고 잔가지만 가지고 와서 저녁 때 밥 지어 먹을 때 좀 써야겠다 해가지고 산에 잠깐 올라갔다 올게 이럴 수는 있는데 산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다 지금 나무를 심어 볼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을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그 관점에서 현재 자리를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 구간이 어디죠? 어디 갔어? 지금 구간이 여기죠. 지금 2100선을 살짝 또 올랐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야 시장 또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뭐 환호성을 지르고 막 몸에서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테마가 뭐가 좋을까요? 뭐 돼지열병이랑 사료랑 뭐가 좋고 막 그리고 또 막 한 이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한 이틀 됐나? 그쵸? 딱 이틀 된 것 같아요. 한 이틀 전에 제약바이오 최저점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막 이런 얘기들 테마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제가 또 테마 얘기했었던 거는 뭐 보안주라든가 자율차도 지금 나오고 뭐 그죠. 그러니까 희망회로 돌리던 그 시기가 2100선입니다. 지금 이게 2100선을 돌파가 나왔으면 되게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삼각수렴 다 끝내놨거든요. 이제 100%까지 가기 전에 여기가 대략 한 삼각형을 연장해서 쭉 그린다면 이 삼각형 길이의 대략 한 80% 정도 위치에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70에서 90% 사이 정도? 그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거든요. 혹은 밑으로 깨져요. 이게 여기서 깨지게 되면 이제 2000선이 깨지게 되고 1900선, 1800선을 보고 내려가겠죠. 폭락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코스닥 코스피 동시에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었던 주범이었던 이 수급이 또 기관입니다. 기관들이거든요. 근데 기관들이랑 외인들이 저점만 되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서 들어와요. 또 요런 데 보면은 귀신같이 그런 거죠. 이제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오니까 저점이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저점에서 사잖아요. 저점에서 사죠. 이렇게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정도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매도하기 시작하죠. 매도. 여기도 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좀 흥미로웠던 것은 6월달, 7월달 요 시기에 들어서 외인들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이제는 좀 저렴한데? 라면서 이제 외인들이 들어와요. 심지어 얼마 전에 뉴스 뜬 거 보니까 외인 순매수가 전체 신흥국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매력적, 가장 많은 돈이 유입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신문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충분히 싸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 매수세를 기관의 매도세가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6월 달에 한 대여섯 번, 7월 달에는 세 번밖에 없어요. 매수한 날이 세 번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 요거 쬐끔 요만한 거? 네 번이라고 쳐줄게요. 지금 오늘 7월 25일 오고 있는데, 7월 달에는 매수를 세 번, 네 번밖에 안 합니다. 기관이 지금 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기관이 뭐, 계속 팔리는 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2050선 한번 지켜줄 거고 2050선 부근에서 짧은 반등 만약에 밀리더라도 이 2000선이라는 심리적인 선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뉴스를 좀 뒤져보시면 그런 거 찾을 수 있어요. 요거 1월달 요때하고요 정부에서 기관들 불렀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 증권사랑 그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님이랑 그리고 하여튼 운용사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수로 할 만한 운용사들, 증권사들, 뭐 은행들, 뭐 그리고 연기금도 그때 당시에 코스닥이 너무 내리니까 코스피만 연기금이 원래 거래를 했었는데 코스닥도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시기가 저기입니다. 10월달하고 1월달하고 정부가 불러요. 저선, 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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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 깨질 것 같으면 신리적인 선이라서 그래요. 저게 깨지면 1월달
여러분도 2천선 깨지면은 일부는 현금으로 좀 바꿔놓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외인들도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2천선 깨지면 걔들도 팔고 싶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 선은 지켜야 되는 선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일봉은 지금 이런데 분봉이요. 분봉이 또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요, 막 죽을 것 같다가도요, 마냥 죽으란 법은 없는 것이, 반등 한번 주고, 예, 다시 또 쭉 내렸다가 또 반등 한번 주고, 그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자리들마다 매수를 또 잘하면 단타를 또 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전체 종목의 평균치를 합산한 것이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종목의 흐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코스닥이 이제 조금 문제죠. 오늘도 코스닥은 이제 그림을 조금 달리 그려야 돼요. 요거는 아까 이제 코스피는 2000선에다가 그렸었잖아요. 원래는 지지선 660선 정도 있었는데 660, 650 이제 그 정도가 있었는데 한번 그려볼까요? 650선 일단 하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650선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최저점 여기가 마치 심리적인 선처럼 돼버렸죠. 이게 지금 저가가 629선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630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630선. 요거 선 두 개 그리면 끝이에요. 650선이 깨지면 일단 조금 팔아야 돼요. 다 팔든지 조금 팔든지. 증권 프로그램에 일괄 매도 기능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좀 팔아야 돼요. 630선 깨지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코스피는 630선 깨지면 600 가요, 이제 600. 예, 이게 전저점이 600이 600. 600이 여기쯤 있거든요. 600.85. 예, 600. 지난번에 지수 보실 때, 대략 한 곱하기 4에서 5 정도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650에서부터 600까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뚝, 요렇게.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곱하기 5, 58, 40이죠. 코스닥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은 여러분 계좌에서 마이너스 40%가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650입니다. 630입니다. 지수가 몇 포인트 빠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게 감이 안 왔었죠. 곱하기 5 하면 돼요. 예, 저게 이제 650선에서 600선으로 내려가면 50포인트가 내려가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8%. 여러분 계좌의 모든 종목이 곱하기 5, 40%가 까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실감이 나요? 저기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650선 깨질 때, 좀 긴장됐었죠.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뉴스도 그렇고, 뭐, TV도 그렇고, 650선 깨지니까 다들 멘붕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다 비슷해요. 예, 코스피도 비슷합니다. 예, 그게 무슨 이런 멘트들도 그렇고, 그리고 뉴스들도 되게 그 어투가 거칠어졌어요. 좀 이렇게 러프하달까? 그 뉴스에서도 이게 뉴스에 나오는 증권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증권사에서 나와가지고 뭐 무슨 이사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시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건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종목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종목은 왜냐면 지금 종목 주고 다음날 내일 아침에 이제 그걸 또 봐줄 거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직접 거래하지 못하면 사실상 그 종목을 받는 자체도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시황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나도 모르겠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거 뭐 3분기도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현금 좀 확보해 놓을래? 예, 약간 오늘 하루 종일의 뉴스를 TV, 그러니까 한국경제TV랑 뭐 머니투데이랑 이런 걸 거기서 하는 얘기에 그냥 요약은 한 줄 이거예요. 현금 확보 해야겠는데 이거 망하겠는데 라는 이야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장세 속에서도 기술적 반등 노리면서 수익 실현하실 수가 있어요. 기술적 반등을 어디서 어떻게 노릴 것이냐, 그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죠. 이걸 분봉에서 잠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지수의 분봉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당일날 거래량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당일 거래량만 한번 찍어볼까요? 네, 이렇게 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지수를 확인 아니 뭐그 저점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기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거래량으로 확인하는 방법, 가격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등이 있어요. 뭐 몇 가지 짚어보자면 만약에 기간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기간을 이게 7월 22일이다 라고 하면 기간으로 가장 많이 쓰였었던 평균 라인은 674선이죠. 요게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한 번 쓰였죠, 두 번 쓰였죠, 요 부근에서도 여기서 저항대로 쓰였죠, 그러다 다시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은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 하루짜리의 중요한 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7월 23일에도 여기서 지수가 마치 하나의 종목, 금값 뭐 이런 거 하나 계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674선에서 딱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한번 튑니다. 자, 그런 라인에서 674선이 깨졌다라는 것은 1.5일 동안 유지해 온 지지 라인이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간에 대한 지지 라인이고요. 두 번째, 가격에 대한 지지라인은 이건 라운드 피겨로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패스하고, 거래량에 대한 지지라인을 한번 그려보자면 요건 이제 아까 이제 기간에 대한 지지라인이었고요. 당일날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던 거, 물론 전날 밤에 막 뉴스 보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거래 장이 딱 열리면은 그때 막 그냥 수급이 들어와서 매도하고 난리부수를 치니까 아침에 9시 정각에 거래량이 당연히 빵 터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당일날 거래했었던 거래량을 제외하고 뭐 그 다음으로 들어온 거래량들 그런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몇 군데 한번 찍어볼게요. 쭉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요 날입니다. 7월 17일이에요. 자, 요 날 기준으로 보시면 이날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던 자리는 그러니까 위에 볼 거 없어요. 밑에 것만 보세요. 7월 17일 것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선부터 여기 빨간 선, 요 사이만 보세요. 거래량이 제일 많은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1등이죠. 그 다음 거래량이, 그 다음 많은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쵸? 여기가 2등이에요. 그 다음 거래량 많은 자리가 여기가 3등입니다. 자, 요렇게 되게 되면 장중에 주가가 요렇게 또로로로로로 내려가죠. 그럼 자, 요 자리를 보세요. 자, 요 자리를 요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멈추죠?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점을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긴 하지만 저점이 잡히지는 않아요. 이러고 나서는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저점이 잡히는 겁니다. 근데 뭐 한 반나절 정도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깨지죠.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세 번째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요 라인 있죠. 자, 요 라인이 지금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요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라인만 하나 딱 그려볼게요. 거래량 들어온 라인이 여기거든요. 요렇게 자, 이게 맞나요? 다시 한번 잠깐만 정확하게 그릴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아, 요거네요. 아, 요거 십자형 도치 여기였네. 다시 그릴게요. 요겁니다. 요 라인을 깨지 않으면 이게 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바닥권을 다지고 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한 하루, 이렇게 뭐 이틀, 뭐 3일까지 내려왔는데 정확하게 그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지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올라간 퍼센트가 한 1.3% 정도 되거든요. 요 시기가 7월 17일에서 7월 19일까지의 시기가 여러분의 계좌가 전부 다 4% 정도 오르던 시기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은 종목으로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지수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지수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거래량이 하나 탁 나오면서 이렇게 양봉 탁 키고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 요런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요런 자리에서 종목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날짜요? 17일이 언제쯤이었죠? 지난주 수요일이네요. 지난주 수요일날 그러고 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올라가네요. 677선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다시 한번 요렇게 최대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냐면 2.3% 정도.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한 6에서 9% 정도씩,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가던, 뿅뿅뿅 막 이러면서 막, 와, 내 거 또 올라간다. 와, 내 거 VI 나왔다. 와, 내 거 3% 올라간다. 웬만한 종목들 한 2% 오르면은, 뭐야, 넌 2%밖에 안 올랐어. 뭐 이렇게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런 시기. 그때가 아마 저럴 때일 겁니다.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이 불장이 끝나는 시기는 언제다? 트렌드 라인을 그려야 돼요. 자, 트렌드 라인 지난번에 그리는 방법 알려드렸죠? 상승 트렌드 라인은 저점 꼭지점 두 개를 씁니다.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쓰겠죠. 근데 요거 두 개 선을 그려보면 사실상 수평선이 나와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는 요렇게 볼까요? 자, 요렇게 보는 과정에서는 트렌드 라인이 요때 당시는 요렇게 되다가 요게 형성이 돼서 요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트렌드 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깨졌어요.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요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꼭지점이 다시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나면, 그러고 나서 선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러고 이 선이 깨질 때까지는 홀딩하는 겁니다. 요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매도 자리들이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매도 자리들이 어디냐면 한번 캐치를 해볼까요? 최초에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 어디 깹니다. 왜냐면 여기 완전 바닥권 이런 데서 잡히는 쉽지 않죠. 거래량 잡히고 이제 양봉 나오면서 바닥권 시도합니다. 제가 채팅창으로도 또 알려드리잖아요. 지금 바닥권에서 슬슬 올라오네요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럴 때가 요런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잡아드릴 때 지금 지수 반등 시도합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바닥권 잡혔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횡보 만들다가 튀려고 하기 직전, 제가 요런 데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돌파하기 직전인 종목들 잡아드리죠. 요거 얼마 넘어가면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 종목 여기 살짝 넘어갔다. 그때 이걸 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종목 요것만 보고서 요 가격 넘어가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이게 뭐 그 캔들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이평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골든크로스 딱 내면서 거래량 탁 튀고 지금 막 수급이 들어오네 라는 종목을 사야 되는 자리가 요런 자리입니다. 아니면 이제 분봉상 알려드렸던 뭐 여러 가지 뭐 방식들 뭐 그런 거 돌파하는 직전 자리 요런 데에서 매수하는 그런 자리가 요런 자리예요. 그래서 최초 매수 자리는 여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수평 횡보하는 자리로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그려지니까 잘려 나가야 되는 자리는 요 수평선이 깨지는 자리에서 잘라야겠죠. 손절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뭐 여기 수평 라인은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려봐요. 이게 단기 트렌드 라인이죠. 요렇게 했다가 요게 깨지는 요 자리 정도에서 1차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 여기가 매도예요. 여기가 매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라인은 깨졌죠. 여기서 이제 추세 라인 깨졌지만 밑으로 내려가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꼭지점 찍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 여기가 매수 자리예요. 왜냐면 갭 떴으니까 여기가 매수입니다. 여기가 매수가 되고 매수를 한 다음에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방금 전 꼭지점 여기였네 라면서 여기랑 여기를 꼭지점으로 두고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리고 그게 깨질 때까지는 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수가 여기가 깨질 때 거기에서 종목을 자르면서 지수가 잘리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구간인 거죠. 만약에 나는 이건 죽었다라도 못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자기 종목을 볼 때는 저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거를 계속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종목의 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킬도 별로 없고 이런 거 볼 줄도 별로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을 막 20개 30개 가지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겠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0개를 가지고 있든 100개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기준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만 무작정 잔뜩 가지고 있다 보면은 망할 수가 있겠죠. 그 종목들을 다 못 보고 그냥 방치하는 거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가지고 가자. 그냥 그렇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요것만 설명을 드려도 벌써 저점 잡는 방법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어요? 라는 얘기랑 같아요. 설명하자면 한두 곳도 없죠. 저점이라고 할 만한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오늘 상승 종목 올라갔었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그치, 윌링스가 오늘 상장했거든요. 얘가 저점을 어디서 잡혔느냐. 아, 이건 그냥 바로 튀었으니까 이거 그냥 패스할게요. KPM 테크, KPM 테크가 저점이 잡히는 자리. 분봉상. 이것도 어려웠을 것 같고, XINC. XINC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건 D고요. 이제 완성되기 전에 차트는 요렇게 됐었을 겁니다. 자,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다가 이 거래량 중에서 가장 강한 거래량이 어디 있나를 한번 찍어봐요. 일단은 여기가 거래량이 지금 제일 크죠. 저 위에 거 빼고 요거는 빼고 지금 요 앞쪽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찍어보자면 여기가 1등, 뭐 여긴 바로 붙어있으니까 패스하고 여기가 2등, 여기가 3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등과 3등의 거래량 정도가 있는 라인에다가 그냥 선만 그려도 답이 나와요. 여기가 대충 한 요정 어디죠? 아유, 눈이 잘 안 보여서 한 여기쯤 되나? 그러니까 한 1900선? 예, 요렇게만 선 그려놓으면 되네요. 이렇게 해놓고 요 라인에다가 대략 한 3% 정도, 대략 한 3%가 한 요 정도 되네요. 1800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1900원이 이때요. 지금 시점. 지금 딱 차트가 요럴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1900선을 넘어가면 사야지. 거기서 사서 1850선을 깨면 팔아야지. 근데 내가 1850선이 깨지면 1850선을 넘어갈 때 사는 게 아니라 1850에서 팔고 1900원이 넘어가면 다시 사야지 라고 하는 썰을 세우면,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향후 거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는 시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매도하는 시점은 어디다? 앞에 거래량이 있었던 자리가 목표가죠. 이거 지난번에 매물대 강의 해드릴 때 설명드렸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잖아요. 2040선. 그러니까 1900원에서 사서 2049원에서 팔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1900원에서 내가 매수를 해요. 그러면 손절은 얼마? 1850원이니까 대략 한 2.5%에서 3% 좀 안 되는 정도가 될 거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8% 정도 7.5%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3배, 4배가 되기 때문에 손절을 3번 하더라도 본전이 되는 거예요. 아, 최대 4번이네요. 아니면 3번이구나. 손절을 3번 하더라도 이게 한 번만 여기까지 2,000원까지 갔다 온다라고 하면 본전을 찍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위에 것까지는 못 먹더라도 여기까지는 쉽게 내가 수익을 어떻게 하면 내겠구나 라는 계산이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분봉 거래를 해서 계속해서 요것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국일제지. 국일제지도 아무 기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자꾸 구글제지 하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 그냥 그러고서 이제 어설프게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기 좋은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정배열 자리에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자리가 저는 다 팔았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해드린 자리가 여기 어디게지 않아요? 여기 어디게? 그러면서 얼마 넘으면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4,500원이었나? 5,000원이었나? 하여튼 그거 넘어가면 사라고 4천 얼마죠? 그거 나중에 좀 찾아주세요. 4천 얼마? 하여튼 그거 넘어가면은 사라고 했었던 자리가 그 자리였던 거고 지금 기준에서는 얘는 일봉으로 거래하는 거는 하수예요. 지금 이거를 일봉으로 거래가 안 됩니다. 아까 난이도가 더 어렵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래량 이렇게 센데? 예, 거래량이 이렇게 센데 오늘 하루에 그러니까 어제 하루 거래 대금이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거래 대금이 1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잠깐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예요. 거래 대금이 1조예요. 조. 이게 말이 돼요? 국일제지가 시총이 7,700억인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심지어 이게 다 얘네 거가 아닐, 그 돌아다니는 게 아닐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유통 주식 수가 뭐 전체가 요만큼 있었다고 치자고요. 요만큼. 네. 이게 뭐야. 잠깐만요. 이제 요렇게 전체 아니 전체 주식 수예요. 요렇게 돼 있는데 대주주가 요만큼 갖고 있거든. 예, 요만큼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고, 예, 대주주. 그리고 우리 사주에서 한 요 정도 또 갖고 있을 거거든. 예, 이거 우리 사주. 그리고 뭐 대주주 말고 뭐 소액주주 중에서 조금 덩치 큰 사람들이 뭐 한 3%에서 5%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주유주주가 되거든요. 예, 그럼 요거를 제외를 하게 되면 나머지 요만큼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 봐야 이게 실제로는 7천억짜리니까 많이 돌아다녀 봐야 한 4천억 정도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하루 거래 대금이 1조다 라는 얘기는 이 안에서 이 4천억이라는 거 안에서 얘가 얘 주고 얘가 얘 주고 얘가 얘 주고 이걸 반복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우리 회원들끼리요. 우리 회원들끼리 거래를 했을 수도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줘. B라는 사람은 오늘 단타하러 들어가. 근데 B라는 사람이 단타하다가 저기 손절 잡고서 C한테 넘겨. 그러면 C가 스윙으로 거래 들어가. 그랬다가 C가 또 팔어. 그랬는데 A가 다시 보니까 내가 원래 사고 싶던 가격이 또 왔어. 그러면 또 사. 그래서 우리 회원들끼리도 안에서 왔다 갔다 서로 돌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저게 이제 1조라는 돈이 저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거래대금 5억 정도만 돼도 거래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1조짜리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수익을 내겠다고? 그럴 거였으면 지금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방송 들으러 안 와.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거 방송 들으러 안 오지. 예를 들면은 우리 분석팀은 요거 방송 잘 들으러 안 오거든요. 아유 됐어 그냥 엑기스만 뭐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하잖아. 그래서 중요한 얘기 뭔데 30초 내로 요약해봐 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래 그런 얘기들을 내가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전화로 알려줘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대화하는 게 이제 쉬우니까. 그래서 어젠가도 제가 PDF 한 장짜리로 뭔가를 살짝 하나 정리를 해주고 그거를 저희 분석팀에다가 던졌어요. 그래서 툭 던져주고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 직장인들을 위한 중장기 거래 방식으로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법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소개하는 건데 앙버터라고 좀 만들었어요. 좀 귀한 기법이라서 요거는 사실 제가 줄 생각은 없어요. 줄 생각은 없고 왜 만들었냐면 저랑 연을 끊을 사람들 혹은 제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나 주식 거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면은 줄만한 정도. 그 정도 급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저랑 알고 지냈던 분이 뭐 VIP반에서 나가게 됐다. 이런 케이스에 제가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분 좀 드려봤어요. 또 손실폭이 크신 분들, 본인 계좌 반토막 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렸어요. 뭔가 대가성 없이 요걸로 좀 한번 해보세요. 아주 5손가락 안 됩니다. 몇 분한테만 드렸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한테만. 근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분석팀에다가 한번 보시라라고 이제 툭 던져줬더니 그거를 보시고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고서 한 5분도 통화 안 해서 한 3분 통화했나? 뭔가 이제 저기 안부 물어보고 요새 어떻게 지내요? 뭐 오늘 일을 안 하나? 왜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주고받고 하다가 한 2, 3분 갔겠죠. 그러다가 내가 뭐 하나 줬는데 그거 뭐 직장인들한테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거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그 내용을 녹화로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를 녹화했어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분석팀 사람들은 그런 거야. 듣기 싫은 거지. 그냥 짧게 요약해서 그것만 이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방송을 보러 안 와요.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똑같은 얘기, 반복적인 얘기,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다 아니까. 돈 어떻게 하면 버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안 와.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모르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일제주는 거래하면 안 돼. 내가 이거 국일제주 거래하지 말라고 했던 시점이 요때예요. 요때. 이때는 하면 안 돼. 근데 이때는 또 자리가 잡혔어. 그러니까 또 한 번 해보라고 했던 자리잖아요. 단타 들어갑시다. 이거 내가 국일제주 요때 주면서 XINC도 같이 줬었죠. 이거 내가 잠깐만, 내가 이거 잠깐 공채사하고 넘어가도 돼요?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시트 정리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 보여줄게요. 시트 정리하다 진짜 깜짝 놀랐어. 6월달 7월달 XINC 그래 요건가? 네 요거 잠깐 보여줘 볼게요. 잠깐만. 네 그렇죠. 요거 제가 요거를 이렇게 말해줬어요. XINC 분봉 보고서 다시 단타 가능합니다. 분봉 보고 들어가세요. 1550원 손절 잡고서 칼 손절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물려있어서 지금 추매합니다. 대한통운도 반등시도 어쩌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대한통운도 이날부터 쭉 올라갔어. 근데 이게 XINC가 이게 말을 한 게 7월 11일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7월 11일날 여기 지금 분봉 잡히는 요 자리 여기였던 거. 그러니까 말한 게 여기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 점 찍은 게. 이 스샷은 지금 찍은 거고. 7월 11일이 어디였더라? 한번 가볼까요? 7월 11일이요. 7월 11일이 이날이야. 내가 여기서 줬다고. 여기 요날 줬다고 요날. 요날 7월 11일 날, 자, 분봉 보고 단타 들어갑시다. 근데 저날 잘 보세요. 종가 얼마인가? 아니, 저가 얼마인가? 저가가 1550원이야. 저가가 1550원인데, 여기 봐봐요. 1550원 손절이고 칼 손절에 가능합니다. 근데 저기 해석하기가 조금 이제 난해한데 1550원이 깨지면 손절이냐 1550원에 손절을 잡아야 되느냐. 만약에 1550원에 손절을 잡으신 분은 제 멱살을 잡을 거고 만약에 1550원 깨지면 손절이라고 잡아놨으면 1540원에다가 손절 잡아놨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상한가입니다. 요거 29% 가요.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갭 떠가지고 쭉 그냥 후루루루루 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이게 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고 해도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일제재가 요때 당시엔 하면 안 되는 자리, 요 앞에서는 해도 되는 자리, 지금은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예, 이거 거래를 여러분은 거래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봉을 보고서 거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만약에 분봉 거래를 했다. 네, 분봉 거래를 저 앞에서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분봉 거래를 어떻게 저점을 잡고서 들어가면 좋았을까? 지금 요런 자리죠. 예, 요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폭락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거래량을 보시면 이게 음봉의 거래량이나 양봉의 거래량이냐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음봉의 거래량이네. 이 자리는 아니겠다. 패스하고 딴 자리 볼게요. 음봉의 거래량이라서. 그렇지. 요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오늘 장중의 흐름이기는 한데요. 여기도 뭐 하루짜리의 흐름 중에서는 거래량이 좀 높았던 자리가 여기, 여기 이런 자리들이 거래량이 셉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분봉을 더 까가지고 반나절 만에 단타를 쳐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여기서 거래량 1등은 어디예요? 누가 봐도 알겠다. 여긴 튄 거고, 그쵸? 여긴 튄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요렇게. 저것 때문에 또 왜곡되네? 이렇게 확대해서. 자, 요렇게. 자, 거래량 1등 어디예요? 너무 찾기 쉽죠? 그냥 눈에 딱 봐도 거래량 1등 여기잖아요. 그쵸? 자, 음봉의 거래량 1등이지만 거기다 라인 그냥 그래요. 예, 종가든 저가든 여기다 그래요. 저가에다 그랬다고 치자. 여기쯤 저가에다가 라인을 그려놓고 이 라인 깨지지 않으면 이게 바닥이 잡힌 겁니다. 여기서부터 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거래량이 많은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고서 올라가죠. 쭉 올라가죠. 이 앞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많은 자리가 바닥권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시작은 사실 여기에요. 시작도 사실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요 라인 돌파하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리고 저 앞에서도 여기는 거래량이 좀 적네요. 저 앞에 5분봉이니까.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잡히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고요. 그래서 다른 보조지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래량만 봐도 돼요.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가 핵심이죠. 얘가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요거.
9시 정각에 요 거래량 흐름 얘가 지금 끌어올린 겁니다. 얘가 지금 이 뒤에는 이게 튀었으니까 여기선 8자리고 요 앞자리 요 자리가 매수 자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거래량 1등이니까 요런 자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너무 쉽죠? 요것도 요렇게 라인선 그려놓고 요거 안 깨지니까 그냥 가잖아요. 요 라인이 잡히면, 그래서 제가 기법 같은 거 설명드릴 때 다 전제가 이런 식이에요. 뭐 불배롤 같은 거 설명드릴 때도 바닥 잡히면 거기서 매수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다. 뭐 바게트도 그래요. 바닥 잡히면 거기서부터 골든크로스에서 올라갑니다. 야 임마, 근데 바닥을 잡히면이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바닥이 어딘데 라고 얘기한 거 있죠. 이건 기초예요. 기초적인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근데 그걸 모르고서 여태까지 거래를 한 거. 지금 제가 엄청난 비기를 푸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런 제가 그 하늘과 땅만 알고 있는 천기를 누설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돗자리 펴고 있는 이런 도사도 아니에요. 전 국민, 전 세계, 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겁니다. 조금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해서라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 것을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치거나 약팔기가 좋아요.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와,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어디 또 봤어요? 이러면서 막 전문가가 이 정도는 돼야 전문가라고 하지. 이렇게 막 기술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 딱 찍어주는 전문가 봤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자, 유료 들어오세요. 가입하세요. 이렇게 이제 약팔기가 좋다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책을 보시면, 야, 이거 너 이거 가지고 그동안 아는 척 했냐? 이러면서 저를 무시하게 될 겁니다. 되게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방이 눈높이 교육방이잖아요.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보조지표를 설명했습니까? 그걸 계산하는 계산식으로 수식을 넣었어요. 뭐 여기에다가 무슨 내가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수식관리자를 꺼낸 적이 없어. 내가 여기서 수식관리자 제가 꺼내서 뭔가 설명하든가요? 수식관리자까지 가지도 않았어. 심지어 뭐 보조지표나 뭐 검색식을 꺼낸 적도 없어. 그냥 결과만 보여드려 봤지. 예, 뭐 전혀 뭐 그런 것들이 없이 완전 기초적인 내용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피아노를 치면요 도레도레도 정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른다? 예, 심각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방송 보면서 야 신기하다 막 이럴 거예요. 거기서 오르네 막 이러면서 신기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튼 오늘은 벌써 11시대 1시간 넘은 1시간 됐네. 바닥 잡는 방법만 짧게 설명드리려는 목적으로 이걸 열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순서가 이게 그냥 쭉 이야기를 해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겠지만 저는 나름 스토리텔링을 해서 방송 준비를 해가지고 와요. 방송하기 전에는 최소한 정말 짧게는 한 4, 50분 정도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오늘 뭘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길게 준비하면 3, 4시간도 준비합니다. 지난번에 적산병, 흑산병 3시간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싫다고 해가지고 까였죠. 그래가지고 무슨 기법 설명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건데 한번 들어놓으면은 두고두고 평생 써먹는 건데 여튼 그때 준비했던 걸 다 날려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오늘 스토리텔링은 뭐였냐면요. 지수가 현재 내려가고 있다 라는 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자리가 분명 나타날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르겠죠. 이게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630선에서 한번 멈출 수 있고 600선에서 멈출 수 있다. 그럼 멈추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650선 오늘을 저점으로 탁 찍고서 내일부터 후루룩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일 장 불장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장은 지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권으로 내렸죠. 전에 우리 미중 무역 분쟁 날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1시인가? 1시 반인가 발효였었죠. 그거 발효되고 나서 주가 안 내렸어요. 1시에 발효되고 나서 오히려 횡보였나 살짝 반등했나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요, 악재 그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오네. 우리야,
이게 호재가 있을 것 같으면 사고, 악재가 있을 것 같으면 팔고를 한다고 하지만요. 이게 그 기관 등록을 해놓으면 공매도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카드를 들고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수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내릴 것 같다? 그럼 공매도를 먼저 쳐버립니다. 그리고 주가 폭락하죠. 그럼 다시 사가지고 반납하면 되거든? 그러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만 알면 돼. 그쵸? 알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요,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니에요. 진짜 악재는 뭐냐면 인상할지도 모르고 인상 안 할지도 모르고, 이게 악재입니다. 왜 그게 악재냐면요, 인상을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공매도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미리 쳐놓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겠구나. 그럼 공매도를 치니까 인버스를 하면 돼. 방법이 다 있어. 근데 만약에 주가 인상을 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몰라. 그러면 공매도를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매수를 할 거예요? 그걸 모르겠죠. 그래서 모르니까 자금을 뺍니다. 그게 악재예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 기준에서 보면 미중 무역 분쟁도 미국에서 관세 폭탄 때린대 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주가가 폭락한 거지, 관세 폭탄 지금 때렸어? 하고서 많이 내린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이 내린 거지. 뭐 세계적으로 미국은 오히려 그 이후에 불장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반등 다 나왔고. 진짜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그 상황 그걸 그때의 기억으로 지금 다시 투영해서 보자면, 지금 또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제외를 했어? 그러면 불확실성이 또 사라져요. 제외했구나? 근데 지금 제외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왜? 기관이 팔거든, 모르겠으니까. 기관이 팔잖아. 다 팔잖아. 지금 며칠 연속 파는 거야, 이거 지금. 너무 얄미운 것 같아. 1, 2, 3, 4, 5, 6, 7, 8, 9, 10, 10일 연속으로 팔았어요. 계속 파는 거야, 그냥 모르니까. 웨인 찔끔 사보고 단타 치고 팔고, 찔끔 사보고 단타 치고 팔고, 찔끔 사보고 단타 치고 팔고. 코스닥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웨인이나 기관이나. 개인만 그냥 그 안에서 신나게 치고받고 하고 있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또 하나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개인끼리의 게임이에요. 지금 보면 코스닥은 웨인도 없고 기관도 없고 개인끼리 게임입니다. 그러면 개인 중에서 조금 스마트한 사람은 돈을 벌 거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돈을 잃고 있을 거예요. 그죠? 개인이 사서 주가 오르고 개인이 팔아서 주가 손실 보고 이걸 반복하고 있을 거니까. 근데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전체에서 5% 정도, 그 실제 통계가 있습니다. 개인에서 수익으로 나온 그 통계가 5% 정도 돼요. 4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에서 하여튼 4점 몇 프로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100명 중에 3명 안에 들어야 돼요. 옛날에 수능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국 석차 계산해 주죠. 전국 석차 몇 퍼센트 기억나십니까? 뭐 여기 뭐 다들 뭐 화이트 칼락이나 한데요. 뭐 여러분들이 전국 석차 몇 등이었나는 기억날 거잖아요, 대충. 나는 한 전국에서 그래도 한 6%는 했어, 뭐 이런 느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했어요. 독서실 가고 야간 자율학습 가고 학원 끊고 막 죽도록 해가지고 그거 성공한 거잖아요. 주식도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죽도록 공부하고 있는 애들, 전국 석차 100% 중에서 백분율 상위 5%에 있는 애들만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와서 지금 이걸 듣고 있으니까 그나마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맥주 먹고 있고 놀러 나갔고 여친 만나고 있고 영화 보고 있고 에어컨 바람 밑에서 테레비 보면서 배 깔고서 치킨 먹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석차 저 어디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모르겠다, 그냥 편하게 거래해야지 라고 그냥 자포자기를 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적금으로 바꾸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주식으로 내가 뜻을 가지고서 이걸로 돈을 제대로 벌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공부가 되죠.
오늘 알려드린 거 요것만 가지고도 저점 잡는 것은 확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점에서 거래량 어느 구간에서부터 반등 찍고 올라오느냐. 됐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런 거 위주로 보세요. 종목 하나만 까줄까? PSFC가 아닌데 이거 말고 우리 뭐였지? 얼마 전에 PSMC가 왜 나왔지? 네, 여튼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녹화 파일을 달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업로드를 할게요.